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장마가 잠시 멈추더니 날씨가 엄청 덥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촬영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선풍기를 들었더니 선풍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네. 제가 엊그제 우리나라의 돌개비 문화를 소개하면서 제가 자오지천왕이 결국은 자애로울 자자에다가 까마귀 어자 가지지자 그래가지고 검은 종족을 아주 자유롭게 사랑하는 그런 임금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치우천왕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사마천이 중국의 삼국사기를 쓰면서 자오지천왕이라고 칭하지를 안 하고 치우천왕이라고 했는데, 치우천왕이라는 그 글자가 뭐냐면 버러지의 치자인가요? 버러지 치자에다가 어리석을 오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버러지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역사가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다스릴 치자에다가 비오자. 그래서 치우천왕은 하늘을 다스려서 자기가 원할 때 비가 오도록 만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둘 다 안 맞죠? 일국의 천왕의 이름을 어리석은 벌레라고 지을 일도 없고, 또 우리가 고대의 작품을 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비를 맘대로 자기가 내리게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게 만들고 어쩌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똑같죠.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걸 개발했다고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있지만, 고대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부 허무맹랑한 픽션 소설이죠. 다시 얘기하면 환타지 소설. 근데 그거는 중원이 더 심하잖아요. 우리 한반도보다. 그러면 치우천왕이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 고대 역사는요, 영어를 대입해야 정답이 나오지, 한문 가지고는 정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한문이 정답 나오는 것도 들어있긴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영어를 대입하면 당장 나오죠. 그게 뭐냐면, 우리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군대 가면 지휘봉 있잖아요. 군대뿐 아니에요. 경찰들도 지휘봉 가지고 일중대는 저쪽으로 경기하고, 이중대는 이쪽에서 중앙에서 돌파하고, 삼중대는 이쪽에서 측면 공격 어쩌고 이렇게 지휘하잖아요. 지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지휘봉 가지고 이제 쿠데타 지휘하고 그랬죠. 근데 지휘봉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한문이 번역한 거죠. 그러면 본래 우리 고대 우리 조상의 순수 언어는 뭘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 몽둥이? 뭐예요? 다른 게 적당한 게 없죠, 우리말로. 이게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지팡이는 영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에요,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가 이제 지팡이를 너희들도 그러잖아. 지팡이 짚고 가다가 저쪽에 말이야 지팡이로 가르쳐주잖아. 이거 이 사람아, 이쪽이 좀 여기 이거 너네 걸음을 좀 더 줘. 이쪽이 좀 파. 여기 물 어쩌고 이렇게 지팡이로 하잖아요. 지팡이가 바로 지휘봉이란 말이에요. 지휘봉인데 옛날엔 지팡이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냥 지퍼예요, 지퍼. 짚고 다니는 지퍼.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마천은 치우가 자오지천왕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전투를 지휘했겠죠. 그러니까 사마천은 삼국사기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걸 이제 어리석은 벌레다. 어리석을 치자,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은 벌레 치자,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은 벌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저 다스릴 치자 이제 비우자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지퍼예요, 지퍼. 지퍼 가지고 저 지휘를 한 거예요, 그거 지퍼. 근데 그것은 이제 영어권에서 뭐라고 가져갔냐면 chief라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CHIF인가요? CHIF, 응? 그 지퍼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지금도 미국 군대에서 쓸 거예요. 치프 제너럴, 뭐 치프 뭐 솔저, 뭐 어쩌고 그 치프가 이제 지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지퍼를 미국 사람들은 그 치프라고 번역해 갔는데 요즘 보면 뭐 치프를 세이프라고도 발음하고 뭐 식당의 주방장 보고도 세이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치프가 맞아요. 치프가 군대에서는 치프라고 거의 호칭을 했고 6.25 전쟁에서도 우리 장택성 조병옥 박사 보고 치프 장택성 보고 치프장 뭐 이렇게 지칭했잖아요, 미군들이. 그래서 치프인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말이 이제 객지에 가서 고생하는 거죠, 쉽게. 아니,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치프가 더 멋있지, 지퍼보다는. 그래서 이 우리말의 고대어가 이제 영어로 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전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서 소위 환인 역사에서 아사달에다 도읍을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사달에다 도읍을 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가 아사달이 어딘지 모른다고 막 고민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알려줬거든요. 아사달이라는 지명 이름이 아니고 우리 여러 다민족 종족이기 때문에 어스는 달이다 하고 외우는 과정에서 어스달 하다가 이련 스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사달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다. 그래서 아사달이라고 당신네들이 번역해온 거 지금 이련 스님이 해놓은 거 보면 아사가 뭡니까? 언더가자에다가 이사사자에다가 통할달자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하늘에서 늘었는데 언덕에 바람 잘 통하는 언덕으로 이사 왔다 이렇게 번역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잘못된 번역인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 보면 특히 경상도 전라도 쪽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고대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해 간 게 많이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 여러분 뭐 어쩌고다가 뭐 하모 그런 얘기하다니 그러죠. 그리고 에라이손 이놈의 자성은 뭐 에라이손 하모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 경상도 사람들이 되게 에라이손가 에라이손만 하는 게 아니라 에라이놈의 자석 뭐 에라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라손이라는 게 에라가 이제 뭐 틀리다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소는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네 아들 이름은 잘못됐다 이 말이야. 에라손. 그래서 에라이손 그걸 하는 거고 하모 이런 뭐냐면 하우 어떻게 어떻게 더해 하모 어떻게 더해 이것이 이제 영어로 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쓰는 거야. 또 전라도에 오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거 있잖아 거시기 말이야. 거시기 머시기 이게 뭐냐면 거시기가 여러분 뭔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거시기가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나라의 사전에나 어디 다른 사전에 찾아보면 거시기는 뭐 생각해 본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나와. 근데 그 거시기가 아니고 그게 우리 이제 영어로 번역해 간 게 뭐냐면 게스란 말이야. GUESS 게스가 뭐냐면 추측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추측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거시기가 추측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시기 근게 말이에요. 거시기 이게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 그게 말 생각이 안 날 때 거시기 게스 그거 판단하자만 말이야. 이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영어를 번역해야 그런 말이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제 머시기는 뭐냐? 머시기는 여러분이 뭡니까? 머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머시기스 여기 사실은 머시기가 아니고 머시기스 아주 많은 거를 상상한다. 많은 걸 추측해서 판단해야 된다. 머시기가
그러니까 많은 걸 추측해서 판단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시기 그런게 그게 무엇이냐, 저 머시기 뭐 이런 게 이제 그 머시기가 머치게스란 말이 머치게스 이제 영어로 번역해간 것을 추적해봐야 우리 고대어를 찾을 수 있다니까. 우리 말이 많이 흐트러져가지고. 그래서 그 머치게스가 이제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모욕이 많다고 할 때 무지무지하게 많아. 하여튼 거기 뭐 굉장히 많아하는 것도 있지만 무지무지하게 많다고 한단 말이야. 이게 무지무지가 뭐냐면 머치가 많다잖아. 그러니까 머치야. 그 많다 이거야. 머치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를 영어를 그 나이 먹은 양반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자기들의 고대어인데도 모르고 영어 쓰면 하가 좋은 우리말 두고 말이야 영어 씨부린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은 그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양반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알아야 우리말을 찾을 수 있어. 고대말. 그래서 그런 말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보편적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 그 뭐야 저 절간에 가면 많이 있죠. 그 바로가 이제 절간에 밥 먹는 거잖아요. 그 바로대라는 건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이다 이게. 바로가 뭡니까? BOL인가요? 이게 보울이죠. 보울. 사발이 보리지 않습니까? 사발은 뭐냐면 모래사자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리카 계통의 백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백자가 이제 보울인데 절에서 이제 그 식사하는 게 보울대란 말이에요. 보울대. 그리고 그 절에서 있는 게 바랑이라고 그러죠. 이 바랑 지고 다닌다고. 바랑쟁이 온다 그러죠, 옛날에. 그 바랑이 아니라,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것은 보따리를 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밥그릇을 지고 다니는, 밥그릇은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어. 그 밥그릇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볼행이야. 그 행은 매달다 이거죠. 밥그릇을 매달고 다닌다 이거. 등에다만 매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매달고, 보시하십시오. 해가지고 지금도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가면 아침마다 스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얻잖아요. 얻어가지고 이제 그걸 먹잖아요. 이게 이제 볼행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발을 걸고 다닌다. 볼행. 그 얘기고, 또 그 사람들이 뭐가 있더라. 뭐 절에 있는 얘기 중에서 이제 그거 뭐 관련되는 얘기인데, 주발이라는 건 뭐냐면, 노스를 주나라에서 만들어서 두루주자를 써가지고 이제 주보를 해가지고 주발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새로 만드는 것도 주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절에 있는 그런 문자도 분석해 보면, 그리고 이제 그 탁발이 뭐냐면 탁발이 그게 두 탁과 탁자에다가 볼이요. 그래서 그 볼이 이제 바리떼 발자거든. 우리가 바리떼 발자가 사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문을 번역해봐도 그 사발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탁발도 그건데 그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테이크 볼이야. 그러니까 사발을 들고 다니면 테이크 얻어서 여기 채워주세요. 테이크 볼. 그게 이제 탁발이거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우리나라의 영어인데, 여러분 내가 이제 영어 우리말로 갔다 그러면 좀 어리둥절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갖다가요. 물이 이제 뭐냐면 우리 고대어는 진짜로 물이에요. 그 물인지 풀인지 몰라. 근데 이 물을 영어에서 어떻게 번역해 갔냐면 풀로 번역해 간 거예요. POL인가요? 이 풀이 이제 여러분들 그러죠. 여름에 지금 한참 더울 때 어디 이렇게 어디야 얘들아 풀장에 가자 뭐 그러잖아요. 그 풀장이 바로 풀이라는 게 샘이야. 샘. 물 나오는 샘. 근데 물 나오는 샘을 우리는 물을 갖다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물인지 우리가 본래 풀로 사용했는지는 모르는데, 했던 영어가 풀로 번역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이 이제 물이야, 사실은. 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겠지. 무슨, 미국에서는 지금 풀 그런 말 잘 안 쓰고, 풀은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고, 물은 그냥 워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워터는 웅덩이 아닌 줄 아세요? 풀도 사실은 웅덩이를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워터도 웅덩이에요. 왜 웅덩이냐면 그게 이제 그건 한문을 번역해 간 건데 한문이 그 물 소용돌이 실 물 와자에다가 그 터자는 그 털이 터자 털이 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터가 물이에요. 물을 그 소용돌이 칠와 물이 막 쏟아지는 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와터라고 그러는데 그 와터도 결국은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풀도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그 영어 우리말하고 연결 안 되는 게 아니야 없어. 그 이제 바람은 갖다가 그 영어로 윈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윈드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의성어거든. 바람이 불 때 윙윙윙 하니까 윈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의성어고 우리가 그 아이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 프렌드 하여튼 그 보이라고 그러는데 보이는 게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이가 사나이 보자 그 아이 날 이자예요. 저 떨어질 이자. 그러니까 태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에 이제 남자다 이거 여기 보이야.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소위 이제 철부지들을 있죠. 철부지들 보고 칠드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철부지 아이들 보고 칠드런이라고 그러고. 그 계집애 복은 걸로 이제 번역해 간 거고, 딸은 도터로 번역해 간 거고, 시스터는 그 십탱이니까 십탱이를 시스터로 번역해 간 거고. 이게 다 영어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저 억지로 내가 끌어다 붙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끌어다 붙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영어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이제 상여 나갈 때 사람들이 그 상여를 옛날에 메고 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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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제 옛날에 이런 그 상여송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해야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어허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금방 답이 나와. 어는 이제 관사잖아. 파 이게 먼 길이란 말이야. 파 어웨이 그 먼 길이란 말이야. 멀고 먼 길 어웨이 This on when is go 되어 뭐 여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이 얘기야. 그래서 그것도 영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물러거라 뭐 이러는데 물러거라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근데 이것도 영어로 해석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뭐냐면 시는 의성어야. 그 세계 공통해. 조용해. 의성어 경고거든. 이제 경고를 주는 거야. 물러가라는 move go run 그 뒤로 물러가라 이거야. 뒤로 물러가라. move go run 그게 이제 영어로 해석해야 그것도 답이 나오는 거고. 더 우리가 그 영어로 안 하면 또 안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힘써서 일을 하면 야 이거 들어봐. 양차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오용차가 그게 뭔 소리야고 영어로 한문으로도 답이 안 나와요. 그건. 근데 오용차가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어는 관사이면서 이제 하고 뭐 기합 추는 거예요. 이 영차는 영이 이제 젊은 사람이에요. 그 차는 뭐냐면 잡부 노가다들 보고 차라고 그래요. 차. 그래서 어영차 이것도 영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또 있죠. 그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 놓아졌을 때 여기 영차 여기 영차 여기 영차 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는 내가 관사라고 그랬죠. 기어는 여러분 자동차 그 기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뚝 튀어나온 걸 다 기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어를 잡고 젊은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노를 저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기영 참아하는 게 아니야. 어이, 뒤여, 어이, 뒤여 이렇게 된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OAR인가? OWR인가? 그 OAR일 거예요. 그게 오화가 노란 말, 노 때 보고 오화라고 그래. 오화. 그 다음에 두는 하다잖아. 두어. 그러니까 노를 두어. 저째가요. 오야, 뒤어, 오야, 뒤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 노를 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고대의 근래 와서 변형되지 않은 것은 거의 다 영어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알아야 이 역사를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 학자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고대화를 분석하려면 맨날 그런 한문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한문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지금 들어온 지 1700년밖에 안 된다고. 근데 한문에서 영어를 번역한 것도 많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고대어를 직접 번역해 간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양반들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할 거예요. 한문을 번역해 갔다면, 한문은 본래 우리 민족이 개발했든 아니든 간에 분명한 건 은나라에서부터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한 16개국을 거쳐서 전국시대 7개국입니까? 진, 조, 제, 환, 의,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한 7개국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나라가 쉽게 얘기해서 7개국을 통일하고 보니까 말하고 글이 전부 다 틀려가지고, 이게 진나라가 전부 통합은 하긴 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걸 통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쓰고 있는 한자하고 거의 비슷한 데가 어디냐고 봤더니 한나라예요. 그래서 한나라하고 진나라하고 한자를 갖다가 거기서 시령 천자를 추린 거잖아요. 추려가지고 한자를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나라가 그 도읍을 정한 게, 진나라를 나라에 선포한 게 얼마냐면 BC 21년이거든. BC 21년인데 그걸 당장 통치하려고 해서 그 한문을 조합했으니까 BC 21년에서 한 2년이나 3년 내에 이거 썼을 거예요. 그 진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한자 책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진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르쳐가지고 그 책을 써가지고 필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6개국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가지고 너희들 이 한문을 빨리 익혀가지고 우리 말을 통일해야 이게 진나라가 뭐 한 나라로서의 어떤 그 소통이 되지. 지금 말이 통하지 않으면 지금 전부 통역관이 있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이게 되냐?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진나라가 이제 이제 아주 글 배우는, 말을 통일하는 글 배우는 이게 하나의 그 센세이션이 일으켜가지고 막 서로가 이제 잘하려고 한참 공부하죠. 그 공부하는 때에 그게 21년에 걔들이 통일을 시켰으니까 늦어도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10년 정도 걸렸다고 치고 10년 전후에서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면 우리나라 이거 졸본 부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졸본 부여로 들어왔는데 그 옛날에는 글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 글이 전체 국가에 이거 퍼지는데 보통 한 500년에서 1000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은나라에서 한문을 창제한 게 거의 은나라에서 BC 33년 안 하든 BC 33년 또는 BC 33년 뭐 이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한문을 창제한 거잖아요. 창제했는데 은나라에서 한문 창제한 그 한문은 나도 못 읽고 우리나라에 그 읽을 줄 아는 사람 한둘이나 있는지 모르겠어. 못 읽어요. 그거 못 읽는데 지금 중동에 성경을 쓰고 그거 했다는 거기 히브리어가 그거를 보면 그게 이제 BC 한 15년경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동양이 BC 33년에서 35년 본다 그러면 BC 15년이면 여기가 그러니까 한 100년 100년 정도? 100년 후에 아니야. BC 15년이니까 그렇지. 거의 한 15년 15년 전에 그때쯤 15년 후에 참 중동에 이제 히브리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가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저 은나라에서 창제한 그 초대 그 초본 한문 창제의 초본하고 거의 비슷해. 그 히브리어 이렇게 보면 나도 못 읽어 히브리어. 우리나라 아마 히브리어 읽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들어 있나? 근데 하여튼 들어 있어도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다 이렇게 어떤 짐작하는 거지. 그걸 자세히 번역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원문은.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은나라 쪽에서 간 거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우리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은나라하고 그 뭐야 진초 제한 의 뭐 하여튼 그 나라들 중에서 졸본 부여하고 거래한 사람들이 그 한문을 이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온 게 그 BC 한 33년 35년이라고 치고 그 35년 정도에서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한 십몇 년 그렇게 걸려도 한문이 이제 그 진나라 올 때까지 제대로 이제 되질 않은 거죠. 제대로 완성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졸본 부여에서 졸본 부여를 흡수한 게 고구려란 말이에요. 고구려에 와가지고 그것도 한 300년 내지 뭐 몇백 년 후에 고구려가 이제 고구려를 선포하면서 그 한문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고대에 올라갈수록 뭐 한 거의 한 몇백 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 그 조선의 세종대왕이 한문을 선포하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약 한 400년 후인 1900 얼마입니까? 63년인가요? 66년인가 했던 그 정도에서 우리가 박정희가 이제 한글 전용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몇백 년이 걸리죠. 한 400년 이렇게 걸리죠. 그러니까 그쪽에도 한문이 들어오는 기간이 그렇게 걸려서 고구려에 이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퍼졌는데, 그 한문을 영어가 이제 번역해 갔다 그러면 영어가 중국말을 번역해 간 거 아니냐, 중국 쪽의 말을 번역해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국에서 쓰는 한문을 번역해 갔다고 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영어가 번역해 간 거 보면 거의 우리말하고 같아. 우리가 쓰는 한자하고 같아. 그 영어가 번역해 간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내가 금방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보면 우리하고 좀 틀려. 우리하고 같아. 그리고 중국은 틀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문을 지금 보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발음이 확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무슨 안서성 한다 그러면 중국은 뭐라고 발음하냐, 안서성을 안처응 어떻게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라고 발음하는 대한민국이라든가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하잖아요, 걔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하고 그 발음이 같은 한문을 쓰면서도 많이 틀려. 그런데 영어는 거의 우리가 쓰는 한문 발음 비슷하게 갖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비단이라고는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매체가 아니라 물품을 통해서 중동하고 이렇게 거래하고 이렇게 왕래하면서 우리가 우리말이 많이 퍼져나가가지고 결국은 우리말 중심으로 해서 번역해 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 걸 그렇게 많이 해갔으니까 좋다고 그렇게 뽐내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고대하고 한문 일부하고 섞어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불분명한 상황은 영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옹족이었다고, 우리 단군세기 그 당시에는 옹족이었다고, 곰을 토템으로 믿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그 곰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거쳐온 데는 전부 다 부여야. 그 부여가 아니고 본래는 이제 그 영어는 베어로 번역해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베어로 불렀는지 부여로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영어로 베어나 우리 부여나 똑같이 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백제의 그 도읍지였던 충청남도의 그 부여도 부여라고 그러고, 졸본 부여에서 옛날에 중원에 있던 그 부여도 역시 그 베어 곰하고 관련 있는 얘기고, 이렇게 그 전부 다 그 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학자가 그 고대어를 연구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중원의 그 옛날 고대 무덤을 파보면 그 무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죽은 망자의 팔 어디 몸에다가 온 몸에다가 그 옥을 잔뜩 감고 있대요. 그래서 다른 거 시체는 다 썩었는데 그 감았던 자리에만 옥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뭐 요대 이저 허리띠도 옥이고 뭐 이렇게 옥이 있는데, 근데 옥하고 우리 조상하고의 관련 사항만 알면 그게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저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데, 옥하고 우리 민족하고 관련 사항을 모르겠다고 막 되게 우는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어디 저 방송국 주소로 해가지고 그 보냈어요. 옥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옥이 제드거든요. 제드인데 그 제드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조상들은 제수라는 말은 우리 고대어예요. 한문도 제수가 이제 재물제자에다 뭐 따를 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재수 있다, 뭐 재수 뭐 생겼다, 뭐 하는 것은 다 우리 조상들도 이제 그 재수를 그냥 썼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번역해도 재수야. 그런데 이 조상들이 그 옥을 좋아했는데, 옥을 우리가 이제 몸에다 감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옥을 왜 좋아했냐면, 그거 이제 나는 그 우리 고향에 그 어떤 할머니 계신데, 옛날에 그 옥반지하고 이거 무슨 이게 옥비녀 이걸 끼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게 옥이 뭐 몸에 좋대, 몸이 건강해지고 좋대. 그래서 그게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냐고 그러니까, 몰라, 옛날부터 옥을 몸에 지니면 재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옥반지하고 비녀하고 이렇게 쓰면 몸이 재수 있고 좋대.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용하던 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수라고 하는 속에는 모든 행운을 다 우리가 바르는 거예요. 모든 재수가 뭐 오래 사는 것도 되고, 무명장수도 되고, 아이들도 잘 되는 것도 되고, 돈 버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옥을 우리가 재수 있으라고 사용하던 거니까, 그럼 우리 재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사람들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 근데 그 옥도 이제 그게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거기 가서 이제 제드라고 번역했는데, 제드나 재수나 뭐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발음이 있는 말이에요. 미국은 이만큼만 틀려도 발음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무슨 재수면 재수, 무슨 행운이면 행운, 무슨 호라고 어쩌고 뭐 이렇게 돼야지. 인마 네가 얘기하는 건 그 엉터리 비슷하다고 갖다 두드려 붙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무식한 사람이냐면, 아니 지금 뭐 몇백 년, 몇천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천 년 전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머리가 엄청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몇십 년 후에 가면, 100년 후만 가면 지금 우리말 알아들 사람 아무도 없어. 그때는 말이 다른 식으로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고 의미만 같으면 그것은 우리말인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해, 요즘 사람.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그 영어 하는데도 아주 발음을 뭐 이상하게 꼬부려야 되고 어쩌고, 조금만 틀려도 엉뚱한 말이 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미국 사람들하고 상대해보니까 내가 발음 나빠서 걔들이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 하나만 하면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얘기의 흐름이 있잖아. 그럼 흐름이면 그 말 오는 데서 이게 무슨 말이구나 나도 금방 알아. 그 미국말 나도 못 알아듣는 거 있는데, 드문드문 못 알아들어도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그 발음이 나고 틀린다고 하더라도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그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영어를 배우러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영어는 뭐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 어쩌고 막 그렇게 어렵게 이제 부풀리는데 그런 거는 뭐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고대 언어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영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고대 사람들이 지금도 무슨 뭐 하느님이 내려와서 아사달에다 도읍을 정했다는 등 이따위 소리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엉터리고 아사달이라는 땅에다 도읍을 정한 게 아니라 그 뭐야 어스라는 땅에다가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고 우리 그 어스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 그 땅이라는 말로 내려온 게 아니라 첫 번째 처음이 어스야. 그래서 버스트가 이제 어스인데 그래서 그 우리 조상들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어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무슨 빨래할 때 아십을 빨래하고 뭐 아침도 아사하고 같아요. 그 일본 가면 아사가 아침이잖아요. 아사가 아침이고 아사히 신문이 조간 신문이고 이렇게 우리도 이제 아십을 빨래 아십을 논매기 아십을 반매기 뭐 이런 어떤 아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가서 제일 첫 번에 접하는 게 땅이야. 특히 하늘에서 놓으면 바로 땅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갖다 이제 아스라고 하던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땅을 달이라고 하는 시대에 와서 아사달라고 해온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고대어하고 영어하고 한문하고 이 세 개를 조합해야 우리 역사를 제대로 추리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